안녕하세요. 12운성 이제 몇 개 남았지? 장생 써보면서 보도록 할까요? 쇠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를 해볼 건데요. 장생 장생 이제 태어난 갓난아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목욕 유치원생 생각하라 그랬죠. 관대 관대는 청소년기 질풍노도의식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걸록은 사회체년상. 그러고 제왕 12운성이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여섯 개 이제 절반 했구나. 자, 쇠예요. 쇠 같은 경우는 이제 얘네들을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면 장생 태어나고 목욕 살짝 이러다가 관대부터 이렇게 올라 정점을 찍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정점을 찍고 걸록 제왕 지나서 쇠는 살짝 내려온 거. 그러니까 걸록이랑 쇠의 높이는 비슷하든가 그런 느낌. 근데 중요한 건 요때 의식이랑 요때 의식이랑 좀 다른 거죠. 여기는 어 여기랑 요게 차이점은 노련미가 이제 더 배가가 된 거죠. 그러고 어 제왕 시기에는 뭔가 놓치기 싫었다라고 하면 이 쇠는 내가 쇠약해짐을 알고 그 뭔가 마음적으로 이미 그 내려놓은, 그러니까 체념은 아니어도 뭔가 그 뭐라 그럴까, 아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지 뭐 이런 느낌, 여유로운 그런 느낌. 그러니까 여유로운 모습, 그러니까 마음속의 여유겠죠. 여유로운 모습이랑 그다음에 인자함, 이런 것들이 좀 어, 강화가 된 시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십윤성 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십윤성 표에서 봤을 때 쇠지에 해당하게 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쇠는 이제 절정이던 시기, 제왕을 지난 시기예요. 아이고, 얘가 아니라 뒷벽이 나오게. 그래서 이거 살펴보면 갑진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요 라인은 되겠고요. 을축도 본 적이 있고 병미일주 본 적이 없어요. 경술일주, 그 다음에 신미일주는 본 적, 임축일주 본 적 없어요. 그래서 일주상으로 이렇게 네 개가 나올 것 같아요. 갑진, 을축, 경술, 신미, 이렇게 네 개. 이거를 그래서 갑진, 을축, 경술, 신미였죠. 일주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 12운성 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시간이고요. 전성기는 지났지만, 전성기는 지났지만,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뭐 활동하는 전성기는 지났지만, 어, 노련미, 노련미랑 오남이 어, 장착 추가 뭐라고 표현하지? 오남이 어, 오남이 뭐라고 그래? 발달했다라고 합시다. 말 만드는 것도 이제 어렵다. 전성기는 지났지만 전성기를 지나 쇠퇴기이지만 그런 것들을 노련미랄지 온화한 그런 것들로 좀 커버를 하는 뭐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박력이나 폐기랄지 뭐 걸록 관대에서 이렇게 했던 그런 자기의 고집이랄지 그런 것들은 좀 많이 내려놓은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자존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살다 보니까 참고 사는 게 좀 더 이렇게 편안하더라. 그러니까 타협하는 게 더 낫더라. 뭐 이런 것들. 이걸 이렇게 쓰지 말고 오남 여기다가 뭐라 그러지? 타협력. 추가할 게 많은데. 그러니까 일 처리를 할 때 있어서 다 두루두루 편하게 두루두루 좋게 이렇게 하는 거를 좀 많이 좋아한다. 왜? 이제는 옛날 같으면 걸록이나 제왕이던 시기에는
뭐 싸우고 내가 투쟁을 하고 쟁취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였는데 그런 시기를 지나서 굳이 이렇게 이제 내 기운도 빠져가는데 이거를 소모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것들. 그래서 어 처세술 자체가 발달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 자체가 남들이 볼 때는 그 제왕일 때의 처세보다 더 뭔가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 그런 것들? 그리고 욕심도 조금 많이 없어진 듯한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 노인분들 보면은 뭐라 그럴까? 되게 뭔가 작은 거 해주는데도 그러니까 행복해 한다라고 할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별거 아닌 일 같은 거에 그런 거에 감동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좀 사소한 거에도 잘 삐친다라고 해야 될까? 옛날 같으면 화내고 막 이럴 건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이러다 보니까 화내면 자식 세대나 뭐 이런 세대들하고 이기기가 힘들거든요. 말싸움이 됐든 기싸움이 됐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기를 어 자식 세대라 그런 게 안 받아주잖아요. 안 받아주니까 무시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게 좀 삐치게 만드는 요인,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온화한 성격이라서 이때가 그 나이상으로는 이제는 의미 따지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써진 곳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 달라서 그건 좀 따지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 최고 전성기를 넘긴 시기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향상으로는 좀 가장 좋죠. 직장인으로 보기에는 가장 좋을 때예요. 왜냐면 시키는 대로 뭐 그러니까 걸록이나 그런 시기에는 뭔가 얘기를 주문을 뭐 해달라고 주문하면 자기 의사도 막 표현을 하고 그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뭐 이런 건데 요 시기 때 되면은 그냥 타협해서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하라는 대로 좀 맞춰서 가는 경우가 많겠죠. 근데 이게 이제 뭔가 리더적인 기질은 좀 부족해지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강력하게 앞으로 추구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추진력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들은 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뭐 2인자를 잘 뽑아서 2인자랑 잘 타협을 하고 그 사람을 잘 조정을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그건 뭐 그렇다라는 거. 아, 뭐 직업상으로는 보면 쇠지와 관련된 직업이 아무래도 이제 연륜이 쌓였고 이러다 보니까 뭐 행정 기술별로서 글을 잘 쓰고 뭐 이래서 어, 학문 연구랄지 혹은 가르치는 거 회사원 뭐 공무원 뭐 이런 게 종교계 역수계도 종교 뭐 이런 것들 혹은 역술 상담 뭐 이런 것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써져 있어요. 어, 그렇고 그리고 요 쇠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 쇠에서 조심해야 될 게 월지 그다음에 일지 쇠라고 하면 이게 인정 많대요. 인정 많음인데 여기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증.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IMF 때인가 그때 연대 보증으로 막 무너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연대 보증. 아마 그 모르는 분들은 그게 뭐야 이럴 텐데 그냥 보증을 서주면 도장 하나 잘못 찍어주면 그걸로 인해서 내 거 재산까지 그냥 후루룩 넘어가는 거. 근데 그 옛날에는 그 대출이 막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근데 그때의 그 조건들이 좀 연대 보증, 그냥 일반 보증이 아니라 그 면책이 되는 게 아니라 같이 똑같이 책임을 지는 그런 보증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 월지나 일지에 쇠를 깔고 있는 사람들이 좀 보증 서는 걸 남이 부탁을 하면 좀 거절을 하는 거가 좀 이렇게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정에 휩쓸려 갖고 좀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남성하고 여성하고 좀 이렇게 구분을 짓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성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보자고. 인정이 많어. 와, 말을 잘 들어줘. 그럼 생각해보자고요. 여자가 그런 여자예요. 그러면 뭘까요? 상당히 남편을 다 말 맞춰주고 이러다 보니까 현모양처 스타일. 단 고생하는 것도 다 참고 이러는데 고집은 있겠죠. 고집은 있어요. 안 해. 근데 그거를 표현을 덜 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 그리고 남성한테 있으면 아무래도 이거 남성 기침이 처음으로 아마 녹음이 될 거예요. 그동안 잘 참았는데. 여기다 쓰면 되려나? 여기다가. 남성은 아무래도 그 좀 남자다운 모습이랄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그러니까 쇠 같은 경우에 막 잘 들어주고 인정이 약하고 이런 모습이다 보니까 뭐 어, 여성들이 좋아하는 그 강한 남성상, 마초적인 그런 모습들을 좀 바라기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고 월지에 새가 있으면 보증, 그러니까 사회적인 자리잖아요. 사회적인 자리에 인정이 약하다 보니까 보증을 좀 그렇고 일지의 새는 이거는 좀 그렇다. 이걸 어떻게 나누지? 일지에서는 학문이나 예술의 소질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 예술가, 의사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시지에 만약에 남자가 쇠가 있다라고 한 가지 재능으로 출세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쇠 같은 경우는 제왕이랑 관대랑 어울리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왜 그런지는 그 짧은 식견으로 봤을 때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방합도 아니고 좀 애매모호했어요. 남성은 월지는 이게 보증주의 이렇게 됐었으니까 냅두고 일지 일지는 학문, 그다음에 시지는 한 가지 재능, 한 가지 재능이라고 쓰는 게 나으려나? 시지 하나의 재능으로 그냥 계속 그 갈고 닦아서 성공하는 그런 캐릭터 같아요. 여성 같은 경우는 만약 쇠 같은 경우는 현모 양처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그러면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러고 일단은 쇠가 그 전성기에서는 좀 이렇게 물러난 시기다 보니까 그간에 쌓여진 경험이나 노하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안정기에 들어간 시기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상당히 여유가 있고 뭐 갈등 상황을 좀 피하려는 성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받아주게 된다. 어, 근데 저 노련미, 오나 타협력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12분성 그래프에서 그 요래돼 아이고 요래돼 있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여기가 제왕이면 관대면 관대래 걸록이면 여기가 관대쯤 될 거고 여기가 목욕, 여기가 장생, 여기가 지금 얘기하는 쇠가 되겠죠. 쇠다음에 이제 병사묘, 절태양 이렇게 될 거예요. 이제 점점 이거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공부가 되고 외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쇠 같은 경우는 빈칸을 이제 칭찬들로 채워보자고요. 이해심, 참을성, 그다음에 당연히 뭐 자극적인 거나 그 충동적인 거 같은 경우는 이미 걸록이나 관대 뭐 이런 시절에 다 해봤겠죠. 그러고 오남, 저기 타협력, 여기가 다 썼는데 둥글둥글한 성격.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타협적인 성격이라고 해야 되나? 뭐 잘못 보이면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은 박려고 패기도 없고 이제 하고 싶고자 하는 의욕도 없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음, 네. 자료 보다 보니까 제약 만들면서 빼먹은 것도 있긴 하네요. 빼먹은 걸 어떻게 해야 되지? 머릿속이 좀 아득해지네.
쇠 같은 경우는 이해심, 참을성, 지 지식보다는 지혜, 막이라고 사람의 지혜니까 노하우라고 얘기하면 되겠다. 그러고 약간은 이제 정형화 된 틀이 있을 거니까 보수적이겠죠. 그다음에 이해심, 관찰력 같은 게 있겠죠. 왜냐면 일단은 관망을 하는 형태가 좀 강할 것 같아요. 그렇고 쇠 일주 같은 건 갑진, 을주, 그다음에 경술, 신미 이렇게 됐었다라고 하는 거. 제왕에서 얘기 안 했던 게 뭐냐면 얘기를 못 했죠. 까먹고 있었으니까. 제왕은 걸러가고 다르게 능수능란하게 굽힐 줄도 안다. 이게 목표에 따라서 그 변할 수도 있다. 그런 모습이었고 양인에 대한 얘기를 빼먹었었는데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이다. 뭐 이렇게 독한 뭐 이런 거다. 뭐 병호, 무호, 임자, 뭐 정사, 기사, 개 이렇게 쓰면 병호, 무호, 임자가 양인 뭐 이렇게 해당했다라는 거 하는 거 그런 것들. 그러면 쇠지도 이제 다 된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쇠지 같은 경우는 뭐 전성기를 지나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 예, 부족한 부분으로 보일 만한 게 의지 박약으로, 그러니까 이 위에서 얘기한 부분들이 부정적으로 남들이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의지 박약으로 보일 수가 있으니 그 부분만 있으니 조심. 이 부분만 어떻게 케어를 할지에 대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영상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12운성 쇠에 관한 것도 공부를 해봤었다라는 거예요. 늘 부족한 영상이지만 봐주시는 분들 감사하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고 사주는 글자고 그 글자에 너무 얽매이지 않은 채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가장 여기서 중요시한 게 이런 성향을 지니고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요것도 보증도. 그러니까 사주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 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 그리고 혹시나 생길지 모르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별표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영상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